侯游泳也说世预赛要进球，我觉得侯游泳啊，就让他安安静静的踢球得了。我操，这一个侯游泳，我给你给多少人给弄成我的高潮迭起了，没那个必要。这要有一个孙兴民呢，有一李刚仁呢，有一久保建英呢，对不对？ 중국 축구대표팀 3월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 리그에서 29경기 19골 8개의 도움으로 득점왕과 MVP를 모두 차지한 허우융융인데요. 어머니가 중국인으로 2019년 중국 국적을 취득한 허우융융이 중국 클럽 계약에 이어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자 노르웨이 매체에서는 허우융융 중국 클럽으로 이적, 라나임 허우융융 중국 국가대표팀의 선발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 국적의 허우융융은 이번 겨울 노르웨이 최고의 팀인 로젠보르그에 관심을 받았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모험을 결심했다. 27세 선수의 이적료는 클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전해졌다라며 중국으로 향한 유망주의 이적 소식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허우융융은 노르웨이 U16, U17, U18 대표팀을 거치는 동안 아스널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 브렌트퍼드의 크리스토페르 아제르와 함께 노르웨이 3인방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인 초특급 신예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이런 허우융융의 선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희소식, 허우융융 중국 대표팀 선발 자격 획득 화제, 27세 귀화 선수 허우융융 정식 귀화, 이번에 라인업이 더욱 강력해졌다 등의 기사를 통해 허우융융의 합류로 미드필드 장악력이 더욱 강화되며 2026 월드컵 예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이미 귀화 자격과 대표팀 기준에 맞는 수준도 갖추고 있었다. 그동안 팬들은 허우융융이 중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핵심 전력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이 그토록 원하는 허우융융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대표팀의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옵타 파워랭킹에 따르면 실제로 노르웨이 리그 수준은 K리그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고 허우융융의 리그 득점왕과 MVP라는 엄청난 활약은 그보다 못한 노르웨이 2부 리그 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격, 허우융융 노르웨이 3인방 중 5대 리그 놓친 유일한 선수라는 기사에 따르면 허우융융은 16세의 나이로 로젠보르그 역대 최연소 선수로 데뷔하며 UEFA컵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의 첫 번째 귀화 선수로 베이징 고안에 합류한 이후 4년간 부상으로 586일 넘게 결장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대표팀에는 이름조차 올릴 수 없었다라고 그동안 대표팀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시즌 중국 클럽으로 이적한 허우융융은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하는 불안한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往中路塞机会打门，侯永永这个球射门之后踢到了，这个球还真是能打进，球没有变向，这个球啊没踢着，稍微最后一下。对， 중국의 매체에서는 허우융융 MVP 선정, 동팡저우 이후 유럽리그 골든부트 차지한 두 번째 중국 선수되다라는 기사를 통해 허우융융이 노르웨이 2부 리그 골든부트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로써 허우융융은 벨기에 2부 리그에서 동팡저우가 골든부트를 수상한 이후 유럽리그에서 골든부트를 수상한 두 번째 중국 선수가 됐다. 뿐만 아니라 허우융융은 2024 노르웨이 2부 리그 올해의 선수상까지 차지했다면서도 19세의 나이에 맨유에 입단하며 한때 천재라 불리다. 유럽 2, 3부 리그도 못 버티고 결국 중국 1부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했던 동팡저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허우융융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侯游泳也说世预赛要进球，我觉得侯游泳啊，就让他安安静静的踢球得了。我操，这一个侯游泳，我给你给多少人给弄成我的高潮迭起了，没那个必要。一个挪甲的都得让中国半拉中国都已经炸了。这要有一个孙兴民呢，有一李刚仁呢，有一久保建英呢，对不对？就是我们的对手当中都有多少个侯游泳？ 好吗？别着急了，好吗？好不好？真的，别这样，别他妈这
我也期待着他能有好的表现，但你对他寄太大希望。侯永永到底有没有资格进国家队？不要质疑，行不行都进国家队了。就算他现在一文不是，很差的个球员，他也入选了。后面你只要看，不需要你评价。最后好和不好，比赛来鉴定。踢得好鼓掌，踢得不好你再评论。选谁都正常，谁状态好谁上，谁能执行呢？ 월드컵 진출을 위해 귀화 선수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 중국에서는 과연 허우융융의 선발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3인방 능력을 보여줘. 그거 알아? 허우융융은 한때 웨데고르랑 명성이 비슷했어. 펑샤오팅도 한때는 메시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떠오르는 세계 10대 신성으로 평가받았었지. 가슴 아프네. 노르웨이 1부 리그에서 29경기 19골 8도움. 2024년 리그 득점왕이랑 최우수 선수야. 노르웨이 1부 리그가 아니라 2부 리그야. 중국 2부 리그 수준이야. 노르웨이 2부 리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걸? 그래도 중국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 응원할 거야. 노르웨이 2부 리그는 중국 2부 리그보다 살짝 위고 노르웨이 1부 리그도 중국 1부 리그보다 살짝 위야. 허우융융 영입하는 건 중국 슈퍼리그에서 반주전급 선수 하나 영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차라리 중국 슈퍼리그나 중국 2부 리그에서 선수 뽑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문제는 중국 슈퍼리그랑 중국 2부 리그에서 이렇게 골 많이 넣을 수 있는 국내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거야. 우레이는 이번 시즌에 34골 넣었어. 우레이가 그렇게 많은 골을 넣는 건 중국 슈퍼리그 수준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 예전에는 우레이 수준이 지금보다 확실히 높았거든. 전에는 기록을 못 깨다가 지금은 쉽게 깨잖아? 몸싸움도 약해 보이고 우레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누군가 찬스를 만들어줘야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레이는 실제로 몸이 꽤 탄탄한데 그런 건 영상으론 잘 안 보이더라. 우레이는 예전에 1000만 유로 가치였고 허우융융은 50만 유로 선수야. 어디다 비교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수천만 유로짜리 스타 선수도 많던데 이건 정말 심각한 차이야. 허우융융이 어떻게 뛰는지는 아직 못 봤지만 정말 잘생겼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인상이야. 그가 중국에 어떤 변화를 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잘생겼어. 예전에는 홀란드랑 웨데고르하고 같은 레벨이었어. 중국 와서 망가진 것 같아. 해외에서 계속 선수 생활했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중국 슈퍼리그랑 무슨 상관이야? 처음부터 실력 있었으면 중국 슈퍼리그로 왔겠어? 노르웨이 1부 리그 간다고 하지 않았나? 허우융융이 로센보르그로 갔다면 바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뛸 수 있었어. 지금 중국에 그런 선수는 없잖아. 축구할 수 있고 월급도 많으면 그걸로 좋은 거잖아? 나이도 있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겠지. 이해는 하지만 아쉬워. 중국에서 뛰는 선수는 많은데 해외에서 뛰는 선수도 거의 없고 해외에서 잘하는 선수는 더 적으니까. 유럽에 남는 건 꿈이고 돌아오는 건 현실이지. 웨이시아오가 중국으로 복귀하고 광저우, 하이강, 베이징이랑 계약을 크게 했잖아. 유럽에서 뛰는 건 기회도 적고 연봉도 낮을 거고 중국으로 돌아오면 돈도 많이 주고 리그 수준도 낮아서 편하기까지 하고 불확실한 미래랑 확실한 현실 중 너라면 뭘 선택할래? 중국 리그가 노르웨이 리그보다 연봉을 더 줘요? 3배 정도 더 줘요. 중국 리그는 연봉을 좀 삭감해야 돼. 중국 축구 팬들은 새로운 스타랑 승리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중국 팬들이 다 그렇지. 예전에 장위닝이 중국으로 복귀했을 때 스타처럼 떠받들었다가 몇 경기 뛰고 나니까 조용해지고 나중에는 엄청 비난했잖아. 지금은 좀 나아지니까 다시 띄우고 이젠 허우융융으로 바뀐 거네. 메뉴 레전드 동팡저우를 잊었어? 허우융융이 대표팀에서 한 골이라도 넣으면 동루는 바로 태도를 바꿀 거야. 경기에 출전하면 골을 넣는 게 정상이지. 그냥 허우융융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손흥민이 있으면 대표팀 리더가 됐을 텐데 손흥민이랑 어울리는 팀원도 있어야지. 허우융융 한 명으로 중국 축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메시가 와도 해결 안 돼. 결국 유소년 육성이랑 전체적인 힘을 키워야 해. 대부분의 팬들은 허우융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별로 관심도 없어. 진실을 말하면 비난받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지. 노르웨이 리그 수준은 여전히 높아. 유명한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올데, 브란, 바이킹, 로젠보르그도 다 강팀이야. 노르웨이 1부 리그랑 허우융융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허우융융은 거기서 한 번도 뛴 적이 없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毕竟在死之前看得到国足打世界杯了，有意思，不知道你们怎么看？ 피파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30년 대회 참가국을 64개국으로 늘리자라는 이그나시오 알론소 우루과이 축구협회장의 폭탄 발언으로 중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돈독이 오른 피파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2030년에는 100주년 기념이라는 이유를 들며 일회성으로 참가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매체에서는 당연히 중국 축구의 희소식 2030년 월드컵 64개국으로 확대 예정. 꿈은 이루어질까? 2030년 월드컵 64개국으로 확대 가능성 제기. 실현된다면 아시아 최소 12자리 차지 전망 등의 기사를 통해 반기는 분위기를 넘어 이미 확정이라도 된 듯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드컵에서 중국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수많은 영상 또한 쏟아져 나왔는데요. 我要提前宣布，国足晋级2030年世界杯了。什么？你说我在开玩笑？没错，你一点都没听错。国际足联周四开会后表示，为纪念世界杯举办100周年，大概率会把世界杯参赛扩军至64支球队。这个数量可是超过了国际足联会员数的1/4呀！不仅是我乐观的认为必将打进世界杯，就连 ChatGPT 等多个 AI 软件也同样预测国足必将晋级。大家一起期待吧！ 就是对于中国队来说，世界杯如果扩军到64个球队，咱们杀进去的概率当然会大了特别多。我就用一个比喻来给大家解答一下我的感受，就是法拉利，当它降价到9万9，我或许能买得起了，但是它还是法拉利吗？要是真扩军了，中国队肯定能出现在100年世界杯的赛场上。我们可以看一看年初的U20亚洲杯。 意气风发的王玉栋们，他们的表现还是让我们眼前一亮，看到希望的。而他们是中国足球在成绩方面触底反弹的开始。未来在亚洲赛场，各个优系列国家队会更加具有竞争力，而各级国青的成绩也会逐渐稳定下来。他们可以源源不断的为国家队去输送人才。中国足球冲出亚洲不再是梦，更不是口号，也许就是不远的将来。 하지만 참가국을 늘려야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중국으로서도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매체에서도 월드컵 64개국 확대 가능성, 매체 관계자들의 열띤 논의, 더 저렴해지느니 차라리 중국에 와일드카드 주는 게 낫다. 중국의 월드컵 따라잡는 속도가 월드컵이 저렴해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등 부끄러운 상황에 비판적인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为了中国队能进世界杯，这国际足联也是煞费苦心呐。说是为了庆祝世界杯100年历史，你这不是为了100年，你这是想要100亿呀！毕竟在死之前看得到国足打世界杯了，有意思，不知道你们怎么看？ 什么情况？这是为了让国足进世界杯煞费苦心，因为这样的话亚洲区只有12个名额，可这也不保准啊！3进18强赛都是多亏了新加坡，所以还得扩，直接100支，100年100队，国足稳稳进世界杯。国际足联的东方玄学，为了中国队进世界杯，他们要继续扩军了。 来纪念世界杯成立100周年。那么我们看，表面是足球全球化，实则呢暗藏深意。这可能是国际足联为了中国队量身定制的史诗级助攻。其实说到底啊，足球呢本身就是桩生意。世界杯作为全球最具商业价值的赛事，如何把它的价值最大化，是国际足联一直在研究的课题。那么答案呢显而易见。但是尴尬的是，国足自2002年后连续6届无缘世界杯。 目前，国际足联的主席伊凡利诺也真的是想在自己的任期搞坨大的，所以才有了2026年的扩军。但是眼看着亚洲名额增长到了8.5，我们国足还在苦苦挣扎。这次直接增长到18个，不装了，你中国队该站起来了吧？目前呢，我们看国足排在亚洲区的第15啊。从近几届我们国足能在亚洲预选赛打到第2轮、第3轮的战绩来看，这次我们是铁定能进。不过，这种参赛资格的安慰剂，真的是我们球迷想要的吗？ 反正国际足联说了，你们想不想要我不知道，但是你们中国球迷的韭菜这次我是割定了。世界杯有可能临时要扩军到64个队伍，那么这件事是否合理？对于世界杯这个品牌来讲，正确吗？站在我们的角度啊，64个位置足够让国足闯入世界杯正赛。那么对于中国足球来讲，是一个很大的一个促进。但是我们假设从比赛的精彩程度来看的话，参考欧洲杯。 我觉得啊，64个球队会让很多的比赛达不到世界的顶级水平，也就是说呢，你会把很多预选赛的球放到了正赛去踢，
比赛的质量肯定会出现一定的下滑。 월드컵 출전이 너무나 간절한 중국에서도 가치가 떨어진 참가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발표를 어떻게 지켜봤는지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100주년 기념으로 한 번만 확장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좋은 소식. 중국 축구는 100년마다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중국 축구 피파 랭킹은 항상 80이 안팎이니까. 그럼 80개로 늘리면 되겠네. 하. 지금 90이 넘었어. 중국을 월드컵에 가게 하려는 거야. 대단해. 중국이 계속 못 가면 2034년에는 128개로 늘리고 안 되면 2038년에는 아예 256개국으로 하자. 전 세계가 256개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256팀에는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확장해도 들어가지 못하면 진짜 어떡하지? 피파에서 101주년 기념하면서 98개국으로 확대하는 일회성 이벤트를 하면 돼. 101주년은 축하해야지. 천잰데? 피파. 중국을 위해서라면 내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14억 중국인은 월드컵을 꿈꾼다. 피파는 중국이 월드컵 개최하는 걸 꿈꾼다. 월드컵이 중국에서 열리는 것 말고는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갈 확실한 방법 같은 건 없어. 월드컵이 이렇게 막 참가국 수를 늘리면 흥미가 떨어지지 않나? 이러면 이류대회 되는 거 아냐? 억지로 실력 없는 팀 끌어오면 월드컵은 점점 더 지루하고 길어질 뿐이야.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집값 비쌀 때는 돈 없어서 못 사고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비웃으면서 여전히 살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이네. 64개국으로 확대하면 아시아에 자리 12개 정도는 주겠지. 그럼 중국이 13위일 거야. 진짜 그럴 것 같아. 한국,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우즈벡, 태국, 베트남, 북한, 요르단, 인도네시아,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도 있잖아. 12개도 불안해 보여. 이러면 중국 국대가 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것 같아. 확대할수록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야. 출전국 확대하는 속도가 중국 축구 쇠퇴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중국은 아시아 자리가 2개면 3위하고 4개면 5위하고 4.5개면 6위, 8개면 10위잖아. 믿기 힘들겠지만 자리가 16개면 20위는 할 거야. 이럴 거면 아예 예선도 없애고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전부 본선 나오는 게 낫겠다. 200팀을 피파 랭킹 순위대로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해서 1차전에서 100팀 탈락, 2차전에서 50팀 탈락, 3차전 끝나면 24팀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엔 94년 월드컵 때처럼 6개 조에 4팀씩 해서 두 번째 라운드로 월드컵 본선 시작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많은 나라가 참가하면 더 재밌고 우승하기도 더 어려워져서 그만큼 가치도 커질 거야. 반에 성적 안 좋은 학생이 몇 명 전학 온다고 상위권 학생한테 영향이 있을까? 월드컵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할 때만 진정한 월드컵이야. 자리 할당할 필요는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 예선과 본선이 있는 거잖아. 예선도 월드컵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월드컵에 나가도 어차피 하나씩 탈락하잖아. 확대하면 중국은 브루나이, 몽골,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스리랑카, 부탄 같은 여러 강적들이랑 맞붙어야 해. 동티모르는 할만할 것 같아. 힘들걸? 중국은 홍콩한테도 지잖아. 월드컵은 전 세계가 참여해야 해. 모든 나라가 4년마다 추첨해서 뽑히면 참가하는 거지. 이렇게 운에 맡기는 게 공정한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중국이 축구 발상지니까 월드컵 때마다 고정자리 하나씩을 주는 거야. 현대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어.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정도면 월드컵은 이미 동네 리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 거야. 중국 대표팀을 월드컵에 진출시키려고 피파도 최선을 다했어. 중국 대표팀을 위해 남극 대륙에다 자리 하나 따로 마련해 주면 되겠네. 펭귄이랑 자리 싸움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